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남의 돈을 활용하여 부를 늘립니다. 듣기에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돈을 영악한 마케팅으로 꼬셔서 뒤에서는 더 비싼 이자를 받아가며 남의 돈으로 돈놀이를 하기도 하죠. 돈을 모으는 방법 중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시나요? 그건 바로 매달 무조건 적금 넣고 만기 되면 이자까지 합쳐서 그대로 예금에 다시 넣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도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 살면서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과연 몇 %나 될까요? 결국 저축을 하면 할수록 은행만 배를 불리는 꼴입니다. 부를 늘리는 방법 중에 가장 잘못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같은 개개인이 은행이 되기는 힘드니 제도권 내에서 은행처럼 남의 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드렸지만 대한민국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제도인 전세제도가 있죠. 솔직히 이 영상 하나만으로 캐치가 되신 분들은 수년 내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핵심은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의 돈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법니다. 사교육비 충당이나 목돈 마련 등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거죠. 그러나 목돈은 마련되지 않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계속 높아지며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금융지식이 높은 사람은 1억의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1억의 빚이 있다는 것을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S&P 500 ETF를 삽니다. S&P 500 ETF의 연평균 수익률은 보통 6%에서 7%입니다. 아이가 30대에 이를 때까지 계산해 본다면 수익률은 평균 1383%이며 약 14배 정도의 수익을 거둡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매달 내고 세금까지 제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빚 자체를 두려워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1억의 대출로 매달 생기는 30만 원의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미래를 위해 3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운이 좋게도 1억짜리 즉석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렇다고 집을 사기엔 택도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 1억으로 차를 바꾸고 현재 있는 대출 금액을 갚으며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쇼핑도 좀 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적금을 열거나 주식에 소액을 투자할 겁니다. 금융지식이 높은 사람은 1억을 받자마자 바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자산을 소유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1억이 아니라 10억이 있어도 대출을 더 땡겨서 좀 더 크고 좋은 매물을 소유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60개월 풀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월 할부 금액은 자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갚습니다. 세입자가 대신 자동차 할부를 갚아주는 셈이죠. 자동차 할부가 끝날 때쯤 자산의 가치가 올라 차익으로 추가 수입을 올립니다. 차익 실현으로 종잣돈이 더 모였으니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더 좋은 매물을 또 찾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자산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차도 사고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갑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나오는 돈, 즉 자신의 몸을 굴려가며 열심히 번 돈이 아닌 자산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익으로 계속 돈을 불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버는 수입의 일부분을 적금에 넣거나 소액 주식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안정적인 길은 실제로 가장 불안정한 길입니다. 퇴직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절대 고용을 안 하는 젊은 사장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서 제 아무리 인생을 바친 회사라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50대 은퇴 후 부자가 되기는커녕 노후 대비도 불가능합니다. 은퇴 시점의 나이가 인생의 고작 절반을 살아온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노후 파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젊었을 때 펑펑 놀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남들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어도 2가지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현금 흐름을 위한 직업, 또 하나는 이 현금 흐름을 활용해 자산, 즉 패시브 인컴을 구축하기 위한 직업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소득 하나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다 죽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 또는 사업체를 소유할 건지, 아니면 미래가 보이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직장 동료끼리 서로 술 한잔으로 위로해가며 남들과 같은 길을 갈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로 자전거를 배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